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지난 한 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올 한 해 목표하신 부동산 투자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돼지해에도 유망 투자처 발굴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실전부동산 고! 고! 첫 시작은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연구소 이성우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심 있는 정보 나타나면 전화 주시죠. 02077-6358번 연락 주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대표님, 네. 2019년도 이제 시작이 됐고 달라지는 제도들 총정리해 주신다면서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황금 돼지해이니만큼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 부동산 실전 고고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또 성공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자, 오늘은 2019년도 이제 새해에 어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 정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많습니다. 세제와 금융과 제도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나눠봤는데 대부분 시행이 됐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시행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세제에 관련된 부분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5%가 인상이 됐습니다. 올해 5%가 인상이 되고 내년에 또 5%가 인상이 되는데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은 2009년 정부가 어떤 공시 가격에서 어떤 그 공정시장 가액 비율로 해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80%로 진행이 됐지만 올해 85% 인상이 되고 내년에는 90% 그리고 내후년에는 95% 그리고 2022년에는 10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담이 더욱더 가중이 되겠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시는 분들은 부자세다라 그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어떤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이런 소유자들도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겠죠. 자, 종합부동산세는 동정시장 가액 비율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세율로 또 이루어지는데 종합부동산 세율도 조정이 됐습니다. 1월부터 조정이 됐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율이 조정이 됐는데 1주택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이 0.5에서 2.7%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 세율이 0.6%에서 3.2%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이 300%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2주택자는 200%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더욱더 가중이 된다는 부분인데 거기에 또 특히 6억부터 시작을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이제는 3억에서 6억까지의 새로운 신설 구간이 생겼죠. 그래서 3억 이하는 0.5%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3억에서 6억까지는 0.7%부터 시작을 한다는 부분이 세율 자체가. 그래서 신설 구간이 새로 생겼다는 부분인데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6월 보유분부터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부분이죠. 2천만 원 이하까지는 현재 그 2018년도까지는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2천만 원 이하는 없었는데 이제는 2천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제 분리과세를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모든 소득과 따로 분리를 한다는 거죠. 종합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더욱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은 부분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주택임대소득도 분리과세를 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필요경비나 기본공제가 또 틀려집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필요경비가 400만 원 그리고 필요 경비가 6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기본 공제가 400만 원이고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안 했다라고 하면 필요 경비가 60%가 아니라 50% 그리고 기본 공제가
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임대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자, 3주택자가 이제 이상이 되면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3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는 3주택자 해당이 되는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였던 부분이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파트나 좀 넓은 면적, 60제곱미터 좀 넓은 면적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세대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어떤 세제 혜택이나 또는 3주택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면적의 다세대 시장이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또 투자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을 하시고 5년 이내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혼부부 희망주택 같은 경우는 결혼 후 7년 이내입니다. 하지만 이 취득세 감면은 결혼하시고 5년 이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면적도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단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이렇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줍니다. 기존의 물건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분양 물건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주택에 관련된 종합주택 저축이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비과세적인 부분,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10년 동안 연 최대 3.3% 굉장히 높은 이율을 자랑하죠. 이런 주택 저축이 이제 만 19세, 29세였던 것이 만 19세에서 34세로 상향 조정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SR 모든 금융권 관리지표가 도입이 되는데 총체적 그 상환 부담 비율이죠. 근데 이게 2월 달에 상호금융업, 그리고 4월에 보험업, 5월에 저축은행과 여신 전문 금융회사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 지표로 삼기 때문에 전산망이 통합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표가 됐죠. 그래서 주택자, 유주택자로 이게 그 인정되는 시점 자체가 틀립니다. 이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져도 유주택자로 본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청약이나 관련된 부분도 청약 시장에서 75%는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25% 남는 부분은 무주택자에서 떨어진 분들과 그리고 1주택자, 실수요자를 해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어떤 청약의 기회를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네, 이런 이런 법률공단에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 지부를 통해서 임대자와 임차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올해 이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제, 금융 등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변화되는 제도들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핫한 현장들도 가봐야죠. 첫 번째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릉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5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200만 원, 임대 확정 금액이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됩니다. 입지 경쟁력과 개발 호재로 인한 상승 여력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향후 50년 동안 이 지역의 어떤 그 성장세를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가 있는 바로 강남의 한복판인데요. 그만큼 모든 인프라의 끝판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이죠. 학군도 좋을 뿐더러 교통이나 그다음에 상업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어떤 녹지 공간이나 이런 부분 역시도 어떤 이 서울의 중심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좀 선두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강남이 이제는 많이 이슈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경제적인 인프라나 이런 부분이 많이 구축이 되는데 이 물건지가 얼마만큼 국제기로 복합지구와 인근 거리에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지하철이면 얼마만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느냐. 아니면 걸어서 얼마만큼 가까이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직주 근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야말로
지금 주택 범위가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 심리가 더욱더 가중이 될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선능력입니다. 2호선이 삼성이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한정거장 전에 있다는 거죠. 걸어서도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까이에 위치해 있느냐. 2호선과 9호선이 이제 국제기류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인데 그만큼 2호선, 9호선 중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지만이 어떤 직주 근접의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부분이죠. 자, 국제기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서막이 이제 울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상반기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는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이제 좀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현대자동차 본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재탄생이 된다는 거죠.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입니다. 네, 569m, 제1롯데 월드가 555m이기 때문에 16m가 더 높다라는 거죠. 가장 높은 빌딩이 들어서기 때문에 강남, 서울시에서 어떤 랜드마크, 우리나라의 전체적으로 랜드마크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종합운동장도 역시 이제 개발이 되죠. 거기에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같이 개발이 돼서 마이스 사업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탈바꿈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바로 옆에 또 르네상스 호텔도 재건축을 하고 있죠. 여기에 또 2개의 빌딩들이 들어서는데 63빌딩이 1.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여기에 또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직장인이 관련된 다세대 시장이 더욱더 많은 투자 심리가 가중이 된다는 부분이고 롯데 칠성부지도 역시 진행이 되죠.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도 역시 롯데타운이 형성이 되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부분이고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많은 지하철도 있지만 광역급으로 급행열차가 또 지나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의 중심부까지 그만큼 빨리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프라를 이 강남으로 집중을 시키면서 상권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현대차 GBC도 역시 올해 초에 이제 상반기에 건설이 된다라는 부분, 착공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또 GTX A 노선 그리고 C 노선이 또 삼성역을 또 거쳐가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은 더 좋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신사 유래선도 역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과 봉은사를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지하철이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까지 꾸며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대리석으로 또 겉에는 또 외장은 또 화려하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강남에 걸맞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이 3억 5,200만 원입니다. 네, 면적 자체는 약 13평, 실면적입니다. 13평에 준하는 그런 면적이고요.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인데 이미 전세가 확정이 돼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200에 3억을 빼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모든 인프라적인 부분이 잘 갖춰진 곳에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시세 상승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국제기류 복합지구와 인접해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직접 걸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고요. 소개해 주신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